연습 문제 질문 처리부터 할게요. 두 명이 모르는 문제 하나만 할게요. 8-9번.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은 0이다.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인데 a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c 요건데요. 이놈이 0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정수 순서상 이게 부정방정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쨌건 정리를 해야 돼. 9a 제곱 빼기 8a 제곱해서 a 제곱. 그 다음에 요건 있을까? 6a. 그 다음에 b 제곱한 거 있을까요? 4b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한 거 있을까? 1. A,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도출됐는데 정수 조건을 써야 한다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제곱 더하기 6A까지 있으니까 9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얘를 9를 만들려면은 양변에 8을 더하시면 돼요. 얘도 4b 제곱으로 쓰는 것보다는 2b의 제곱이다. 이쪽을 제곱으로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수 제곱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5초 해보면 2밖에 없거든요. 4 더하기 4밖에 없어요. 제곱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4 더하기 4밖에 없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요놈이 얼마 2, 요놈도 얼마 2, 마이너스까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네. 그래서 A는 얼마 2 마삼을 하면은 이렇게고요. B는 2를 나누라는 소리죠? 얼마 1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조합이 돼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A 두 가지와 B 두 가지라서 가지수로 따지면 총 4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가서 워크북도 질문이 많이 없었는데 질문이 많을 것 같은 두 놈이 안 보내는 바람에 그런 거죠. 아무튼 28번. 세 명이 모른다고 하셨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일단 이거 이쁘게 정리된 상태니까 4분의 d가 0 이상이다라고 써야 됩니다. 실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지 같을지 모르잖아요. 0 이상이라 써야 돼요. 아무튼 4분의 d는 d-가 이거죠? 요거 제곱에서 AC를 빼낸 건데 A는 2고요. C는 그 대괄호 써져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놈이 0보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 값을 구해라. A, B는 실수이다. 실수 조건이 있고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등식이기도 하고. 왠지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놈을 전개할 때도 3항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요 A 더하기 B를 하나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 1이랑 빼기 2해서 빼기 1일 거고,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여기 빼기 2의 A 플러스 B의 제곱해서 빼기 A 플러스 B의 제곱인 거고, 요 놈의 가운데 함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다. 예상대로 마이너스를 날리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대한 완전조시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원래 0 이상이니까 결국 얘가 0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저 정보를 바탕으로 그 구하라고 하는 값을 보면은 당연히 3승 더하기 3승을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써줄래? 그런 뜻이야.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3AB에 원래 A 플러스 B가 있었던 거지. 근데 A 플러스 B가 어차피 1이니까 나타내지 않았던 거죠. 그럼 요거 4개의 항의 합이 결국 완전 세제곱식이거든요. 이걸 바꾸세요. 더하기 5. 요거 4개를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의 3승이 될 거고, 다시 A 플러스 B는 1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다음 6이잖아. 그 다음에 29번은 4명이 모른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들이 대부분 부정방정식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예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아무 생각이 없지 마세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2차 방이 모두 실근을 가질 때, 근데 첫 번째 식은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끝내는 건데, 두 번째 식은 개수의 i가 보이죠? 얘는 판별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식 x제곱 4x 5m 빼기 3요. 요 놈이 실근을 가진다. 개수가 실수니까 판별식이 4분의 d가 0 이상이다? 로 m의 범위를 찾아서 그 중에 자연수 조건을 써먹어가지고 몇 개 찾겠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4 빼기 5m 더하기 3인 거죠. 이놈이 0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m이 뭐 이하다가 되냐면 1.6 이하? 요 범위에 있는 자연수는 6일 하죠. 그래서 m은 1이에요. 그 다음에 mn을 따로따로 찾는 거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 요거를 맞추는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동안에 내가 한 설명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했는데, 그 정도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얘가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개수의 i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 x가 실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x가 실수다. 얘가 실근이란 말은 x가 실수다. x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식을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우변 어차피 0이니까 신경 필요 없고 좌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걔네들이 모두 0이다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좌변의 미지수는 두 개밖에 없잖아. x랑 n.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보이기에는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x랑 n을 다 포함된다고. 자, 그러면 요 놈이 i분의 1인 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i배를 할게요. 그러면 x제곱이 되고 i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약분 되는 겁니다. x제곱 쓰는 거예요. 여기에 i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3으로 바뀔 거고 얘가 2i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i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수 부분 빼내자. x제곱 더하기 3x죠. 이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수 부분 빼낼게요. 2x 더하기 n이죠. 이게 0이라는 소리예요. 얘를 먼저 풀어주면 되겠죠. 얘를 풀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0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n은 6이니까 6은 자연수니까 답이 돼요. 근데 x가 0이면 n도 0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죠? 그건 아닌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풀어드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mn의 합은 7이었고요. 그 다음에 30번 분명히 모르는데 정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그것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방정식을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단정지시면 안 됩니다. 2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경우에는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2차항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2차항을 없애는 애는 1인데 문제에서 F1이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F1을 따질 때는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정수 n에 대하여 그것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Fn이라 하겠다. F0부터 F4까지 5개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나서 풀어야 되냐면 5번을 다 푸시면 안 돼요. 없어 보이니까. 딱 정리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fn 자체를 구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fn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대입하는 짓을 5번 하겠다. 그런 마인드가 좋다. 요식 같은 경우는 n이 1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시면 돼요. n이 1이면은 이 부분만 남는 1차 방정식인 거고 그러면 얘를 풀어버리면 x는 2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개수로 따지면 1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여기 쓰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의 구호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판별식을 적어놓고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루트인데 어떻게 판별식을 쓰나요, 선생님? 루트는 실수잖아요. 허수가 아니잖아요.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 있는 겁니다. 4분의 d는 루트 2의 제곱 2
빼기 AC 하면 되는 거지. C가 빼기 1이니까 더하기 A만 하면 되겠지. 1 빼기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N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답을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F0, F1, F2, F3, F4는 F0 같은 경우는 0은 1이 아니니까 여기에 0을 대입한 부호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0을 대입하면 3이라는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2라는 얘기입니다. F1은 N1일 때죠? 1인 거고요. F2는 1이 아니잖아요? 여기 1 넣는 거죠. 1이 나오죠? 2개인 거고. F3은 1이 아니잖아요? 여기 넣는 거죠. 0이 나오죠? 1개인 거고. F4는 1이 아니잖아요? 여기 넣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음수잖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수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제보를 안 한 2명에게는 지금 조사를 하겠어요.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풀어드릴 테니까. 24번하고 26번. 성민이는 24번, 26번 두 개를 모르니? 26번 두 명이 돼버렸어요. 26번 할게요. (26번은) XY에 대한 2차식이 오호호호. 이거 모르는 두 놈은 정말 복습 안 한다는 소리죠. 이런 문제 보자마자 뭐 하랬어? 5글자 불러. 이런 문제 보자마자 떠올려야 할 5글자 말해. 시작! 이런 문제 보자마자 생각해야 할 5글자 말하라고. 시작! 제인이는 알지 않나? 뒤에. D는 5글자잖아. D의 D는 0. D의 D는 0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3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4분의 7 요놈의 d. 그럼 여기 뭐 이거 안 빼지죠? 그냥 D를 써야 돼요. D. x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dx가 쓸까? 첫 번째 D입니다. 2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ac인데 a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요 새끼 4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가 있는 거지. 문제가 상당히 뭐랄까 그렇다. 좀 그렇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y 제곱이고 y 항은요 여기 마이너스 4k도 있고 여기서 12도 있죠. 마이너스 2로만 묶으세요. 4로 묶지 마시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2k 마이너스 6만 남기는 게 신상에 좋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2네. 자, D에 까지를 쏘는 상태입니다. 이제 D는 쓸 차례입니다. 요게 D거든요. D에 D를 쓸 차례인 거죠. Y에 관한 판별식이니까 DY라고 할 거고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1을 쓸게요. 그러면 2K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AC니까 2 이게 되는 거지. D에 D까지 쓴 상태입니다. D의 T는 0으로 마무리하라고 배웠으니까 는 0 달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얘를 넘긴 다음에 뿔만 때리시면 돼. 그래서 2k-6은 뿔마이란 뜻이야. 뿔마 루트 2란 뜻이야. 그래서 k는 3 얘 넘기고 2 나오면 되거든요. 3뿔마 2분의 루트 2다. 여기 답이에요. 근데 k 값들의 합을 구하랬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해서 6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어차피 합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전개를 해요. 얘를 전개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암산을 하는 거야. 얘의 전개를 암산으로 하면은 K제곱의 개수는 4고요. K의 개수는 마이너스 24니까 4분의 24에서 6인 거지. 그런 식으로 답을 내는 게 더 좋을 건 없고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거 이외에 허치컬을 했다. 그러면은 답을 맞았어도 잘한 게 아니다. D의 D는요? 승준이는? 모르는 게 뭐야? 24번? 하나야? 뒤에 있는 게 다 풀어 들었니 내가? 네? 내가 다 풀어 들었나요? 그럼 24번이 원래 빵명이었는데 이 톡을 하지 않은 두 명이 다 모르는 관계로 24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짚히는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확인되니까 집에 가기 전에 물어보고 가시고요. 24번 XY에 대한 2차식 잠깐만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할게요. 그러면 26번과 똑같은 문제니까 D의 D는 0을 지질이 안 해오네. 나가고 D의 D는 0까지 풀어라. 다 됐고요. 진도로 나가겠어. 두 단어는 D의 D는 0 하고 끝난 건가? 지난 시간에 유제 9-8번까지 했나? 확인해 보세요. 유제 9-8번까지가 숙제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책으로는 133쪽. 기본 문제 9-5번 가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진행 중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아주 간단한 그 공식 하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메인이고 알파 베타를 식에 대입해서 그걸 어떤 조건으로 활용하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가끔 그리고 알파 베타를 그걸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풀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그 실전 개념 혹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가야 되는데 9-5번은 어떤 사례냐면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가 문제입니다.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을 구해라. 2차 방 구하기가 미션입니다. 1번은 어떤 정보를 줬냐면 루트 3 빼기 2랑 루트 3 더하기 2가 근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거죠. x제곱 딱 쓰고 마이너스 딱 쓰고 저 두 개 더한 걸 암산해서 딱 쓰고 x 딱 곱하고 더하기 딱 쓰고 저 두 개를 곱한 걸 암산해서 달아주면 되는 거지.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몇 년까지 달아야 한다는 거 주의하라 했어요. 그다음 2번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그대로 갔는데 개수가 이루수를 했으니까 자동 반사적으로다가 얘의 켤레인 2루트 3까지 긋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번과 똑같이 개빠르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쉽다. x제곱 빼기까지 디폴트고요. 저 두 개를 더한 결과인 4 x배 더하기 디폴트고 저 두 개를 곱하면 1 이렇게요. 3번은 2 플러스 i가 근인데 개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또 개념에 따라서 요놈의 켤레인 2 마이너스 i가 또 다른 그릴 수밖에 없죠. x제곱 빼기 그대로 쓰고 두 개 더해서 4 쓰고 더하기 쓰고 두 개 곱해서 5 쓰고
는영 달고 는영을 단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는영을 안 달아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매년 수천 명이니까 거기에 편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라. 유제가 세 문제나 있는데 상당히 불필요합니다. 유제 9-9번 하세요. 10번, 11번은 숙지로 하시고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재빠르게 쓰고 는영을 단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근데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요구하는 숫자를 써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2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1로 잡아. 1로 잡고 이렇게 완성이 됐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2차항의 개수 빼하시면 돼. 예를 들어 뭐 3이었다. 그럼 세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 작성할 때는 무조건 2차항 개수 1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합으로 1차항을 곱으로 상수항을 개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대단한 친구야. 능력 달라고. 네가 지금 쓴 거는 2차 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여기도 있네. 아우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능력을 안 가는 사람들은. 뭐라노? 일단 꼬라지가 안 이쁘니까 각각을 유려해야 될 거 아니야. 유려를 해가지고 2개 더해서 10, 2개 곱해서 1. 못 찾습니까? 그 정답은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1은 0.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1까지 쓴 사람 틀린다고요. 틀려봐야 정신 차릴래. 내신에서. 내신에서 틀려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아, 그러면 끝나. 내신에 틀리면 끝나요. 대학은 못 가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재수를 해야 되는데 말이 되니? 능력을 안 달아서 재수를 한다? 상상만 해도. 다음 기본 문제 9-6번 똑같은 컨셉인데 얘처럼 이렇게 근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놈이랑 비슷하게 생긴 놈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 작성할 수 있는가, 그런 컨셉의 문제인데요. 아주 쉬워요.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얘의 두 근은 당연히 2뿔마 루트 3일 텐데 알파 베타를 하래. 그럼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 베타는 2 빼기 루트 3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생각해서 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1번 2알파 플러스 베타와 2알파 플러스 2베타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그런 얘기죠. 바로 답 쓰는 거야. 세상 제일 쉬우니까. x제곱 빼기까지 써놓고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암산을 해요. 그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3, 4, 10이 암산되지. 쓰는 거야. 더할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곱한 게 필요한데 이건 암산이 안 되죠. 일단 써. 2알파 플러스 베타 2베타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써놓고 나는 정답을 썼다 라고 주장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놈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거죠. 실체를 밝힐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모양만 써놨다고 인정받을까? 절대 못 받죠.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2차 식이 나와서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하도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가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4 플러스 알파라고 봐도 되는 거고, 얘 마찬가지로 이 지금 똑같은 거잖아. 알파 베타의 위치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다시 생각하는 건 바보야. 당연히 이건 4 플러스 베타야. 이렇게.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 왜 마이너스를 등장시켜야 하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반드시 등장이 돼 있어야 그 세 번째 개념을 가지고 이 값을 개빠르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 식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원래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인데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식과 같은 게 누구냐면 이 새끼란 말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대입을 했다고 치면은 16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33이다. 정답은 이거요.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3은 빵. 네, 아무튼 이 부분의 계산은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도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내 취향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똑같은 문제 2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랑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분의 1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 구하세요. 그런 문제죠. 일단 답부터 쓰고 시작하죠. x제곱 빼기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더하기 두 개를 곱해서 전개를 할게. 요 두 개 곱해서 알파 베타의 제곱. 요 두 개 곱해서 알파 곱해서 베타. 아씨. 그다음에 요 두 개 곱해서 알파 베타 분의 1은 0까지. 이게 답인 거죠. 네, 요놈의 실체를 밝혀서 숫자로 바꿔서 써주면 정답인 거고요. 요 두 개 값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지. 암산하시면 돼요. x제곱 빼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빼는 거니까 얼마야? 얼마? 14고 14. 얘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14에 4 달았으니까 18이네. 그 다음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4가 합치면 5고요. 여기 1이고 6이네. 미리 써놓고 계산을 또 하면 됩니다. 당연히. 유제는 9개나 있네요. 9-1 문제가 9개나 있어. 7개 정도는 숙제를 하시고 지금은 2개 정도만 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4번과 8번 합시다. 9-12번에 4번과 8번 지금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숙제로 연습하세요. 번을 쏘는 건가? 4번과 8번이라고 하네. 8이랑 9랑 헷갈리는 거요. 피업이랑 기업인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는 두 명입니까? 제인이랑 다오 두 명 안 보죠? 나도 안 보는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학기죠. 아니요, 2학기 앞으로 보게 될 2학기 중간고사 두 명 빼고 다 보는 거죠. 우리하고는 내신 대비를 하나 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공지를 해야겠다. 8명 중에서 6명은 내신이 있고 2명은 내신이 없잖아요. 내신 기간은 9월 12일부터입니다. 9월 12일이 목요일인가? 그럴까? 그 다음 주에 추석이 있어. 그래서 그 추석은 안 오니까 9월 12일부터 아무튼 10월 2일 그냥 수요일이죠. 총 4주간 내신 대비를 합니다. 이 시간에요. 내신 대비는 한서가 아니고 개별 지도예요. 그리고 뭐 학생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센 수학을 풀어야 되는 애들도 있고 A급만 풀면 되는 애도 있으니까 개별 지도를 할 거고 내신 대비라는 것은 개별 지도니까요. 그냥 본인이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집을 쭉 푸시면 돼요. 문제집을 센을 풀었다가 최상위를 풀었다가 블랙라벨을 풀었다가 1등급을 푸는 순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좀 한다. 그럼 이거 생략하는 이 3개 정도는 다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다 풀어지고 나면은 근데 풀었는데 너무 오답이 많아. 그럼 또 풀으라고 시킬 거야. 아무튼 이 3개를 일단 다 풀어. 4주 동안. 그러고 나서 그 기출시험지 혹은 내가 제작한 예상시험지로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은 직접 직본 날까지 그렇게 해서 100점을 맞는 걸 목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저기 이제 6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6명 중에 이걸 안 할 사람 없죠. 6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명 같은 경우는 내신 안 보니까 나는 그냥 내신 안 봐도 그냥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 대반영이고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학년인데 중1인데 1-2의 1학기 범위는 개쩌니까 나는 딴 걸 하고 싶다. 그럼 딴 걸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공통수학 1반이니까 나는 고1 1학기 내신 대비를 지금 먼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2명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6명은 무조건 해당 구매 하셔야 되고 2명이 또 2명? 지금 당장 내신 대비가 필요 없는 사람들 어차피 개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년의 학기를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이런 문제풀이를 한 후에 똑같이 모의고사지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9월 12일이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요거 유제 9-12번에 48번은 안 풀어줘도 되겠지. 다만 불러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3은 빵이었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4분의 25x는 빵이 답이었어요. 만약에 8번에서 이게 나왔잖아.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무조건 2차의 개수를 자꾸 푸는 게 맞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x제곱의 개수가 1인이란 말이 없고 그냥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일단 이렇게 나왔지. 여기가 4분의 2인 게 네 맘에 안 들잖아. 그러면 요 식에 양변에다가 4배를 해가지고 4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는 0이라고 바꿔 써도 당연히 답이에요. 아마 이게 객관식이면 이놈 말고 이놈이 복이 있을 거거든. 얘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를 알겠어? 일단 무조건 2차의 개수를 자꾸 푸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2차항 개수가 있다. 그러면 그 수로 곱해서 답 쓰시면 돼요.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수근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일 수 있잖아. 그런 조건이 달려있을 때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라서 이 단원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다. 그 1등급 수학만 봐도 3-1에서 정수근 문제 엄청 많던데 그때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바로 문제풀이를 할게요. 얼마나 하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끝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런 판단력도 필요하니까 두 종류의 문제가 있거든요. 각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9-7번에 문제는 다음 x의 이상의 두 근이 모두 양의 무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일반적으로는 양정수인데 얘는 좀 더 문제를 쉽게 풀라고 양의 정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연수라는 소리죠. 두 근이 모두 정수라는 조건이 있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건 똑같이 푸는 거예요. 요거실 때 두 근이랑 상수 m이랑 요거 전부 다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요. 제시된 이차방정식이겠습니다. x제곱 빼기 m 더하기 4x 더하기 3 빼기 2m은 0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놈이 자연수근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두 근이 모두 자연수다. 여기서 이제 얘가 하는 얘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서로 다른 이랑이 없어서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간에 얘의 두 자연수근을 근의 공식으로 쓰기에는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잡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일단 써보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4고 알파 베타는 3 빼기 2m이죠. 요 두 우변에서 m이 같은 차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로 끌고 가서 풀면 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요 m을 제거시키면 됩니다. 물론 알파 베타 중에 하나를 제거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m이 전부 다 1차인데 이 식 같은 경우는 m은 1차지만 알파 베타는 곱해지는 바람에 전적 2차거든요. 그러니까 2차를 웬만하면 건들면 안 좋아요. 그래서 두 식에 다 1차로 표현되어 있는 m을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상식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위의 식을 2배 해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위의 식 2배 한 걸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래도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해서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11이다 라는 정수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꼬라지인 부정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이런 부정방정식을 푸는 룰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지금 3-1 심화반도 내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 반에서 10번 넘게 나온 식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은 이거를 바꾸는 법을 모를 리가 없어.
근데 반이상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알려드릴게. 지금 배우시면 돼요. 여기 개수가 1이고 1일 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요 개수들 있죠? 2는 4를 더하시면 됩니다. 양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알파 베타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알파 베타에 대한 각 1차식의 곱으로 바꿀 줄 아시면 되는 거야. 바꾸려고 상수항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알파 뽑고 베타 뽑은 거고요. 얘는 당연히 알파 뽑고 베타 안 뽑은 거고, 얘는 당연히 베타 뽑고 알파 안 뽑은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당연히 상수들끼리 곱한 게 필요한데, 그 상수는 얘네들의 곱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개 구조상. 그러니까 2는 4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그냥 계산 결과를 쓰는 거야.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될 리는 없어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변이라도 인수분해를 하고 우변은 그냥 정수값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수 곱하기 정수가 아니지. 알파트 자연수랬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15인 경우 몇 개 안 되거든. 그거를 생각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건데,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고 각각이 플러스 2까지 돼 있으니까 이 각각은 얼마 이상의 값이요? 각각은 얼마 이상의 값이야? 3 이상의 값이지? 그럼 3 이상이면서 곱해서 15를 만드는 두 수를 또 올려. 뭐야? 3, 5밖에 없잖아. 3, 5와 5, 3의 구분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왜 없어? 했을 때 그 5 곱하기 3일 수도 있고 3 곱하기 5일 수도 있어.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두 개를 달리 보는 게. 왜 달리 보는 게 의미가 없냐고. 의미가 있냐고 신문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이유를 말하시라고. 알파 베타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3 곱하기 5, 5 곱하기 3을 다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놈이 3이고 한 놈이 5다. 그래서 두 근의 실체는 1과 3이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1과 3이었어요. 다음 쓸게요. 얘는 1과 3이었고, M은 이제 여기 찾은 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마저 구하시면 돼요. 그럼 1 더하기 3, 4가 될 거 아니야? 넘기면 0이 거죠. 근데요. 네. 그 네. 4 더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4 더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알파베타 그 곱의 그 개수가 1이 아니에요. 아, 1이 아니면 오 1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따로 있잖아. 1이 아니면 딴 수를 생각하면 되지. 인수가 오 좋은 호기심이죠. 요렇게 돼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선생아. 그런 얘기죠. 왠지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안 보이거든. 나도 잘 안 보여. 이 이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 개 해보시면 돼. 2알파. 그럼 뭐가 남나요? 뭐가 남아요? 베타 플러스 2가 남죠? 베타 앞에 있는 5를 무조건 묶어내고 무슨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자, 요 놈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더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좌변에 얼마를 더했다는 소리예요? 10! 우변에도 10을 더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이거를 베타 더하기로 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생긴 2차 부정방정식이죠. 2차 부정방정식은 이와 같은 형태. 1차 곱하기 1차는 정수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손 못 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알고 살아야 한다.
요놈의 타이틀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와 같이 바꾸지 않으면 손으로 된다. 바꾸는 방법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먼저 풀어볼게요. 만약에 알파 베타가 자연수란 말이 아니고 그냥 정수였다 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럼 뭐뭐 가능해? 요걸 잘 보고 얘기해 보세요. 뭐뭐 가능해요? 어? 오사? 오사? 오사부터 하면 좀 그렇지 않니? 할애 처리 좀 합시다. 사전식으로. 1, 오사 가능하긴 해요. 또? 1, 20. 어? 1, 1, 20. 20, 또? 2하고 10 2하고 10이 가능하다고? 아니거든. 아닌가? 출동했어야지. 지조가. 2하고 10이 가능하다 손. 근데 지금 타이밍상, 느낌상 안 가능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겠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끝난 말이 안 끝났어. 2하고 10이 가능하냐 아니냐 가 현재 그 토론 대상인데 2랑 10이 가능해? 아니. 아니라고? 왜? 아. 응? 알파 베타는 정수란 조건으로 설명이 부족해. 2하고 10이 왜 안 가능해? 어? 2하 분의 5가 2라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해가지고 정상 조건만 주시죠. 아 너무 설명이 길어. 너무 설명이 길잖아. 그러니까 가닥을 제대로 잡긴 했어. 왜 2랑 10은 안 돼? 얘가 2라는 게 문제야? 얘가 10이라는 게 문제야? 2하가 더 되고 2가 불가능. 얘가 2라는 게 문제야. 얘가 2라는 게 왜 문제인데?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데? 어? 아니 분위기 보고 답하지 말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아니 그 정수가 뭐라 하노? 2알파 플러스 5는 호유수니까요. 2알파 플러스 5는 호유수니까요. 그럼 당연히 짝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2알파는 무조건 뭐예요? 짝수잖아요. 알파가 어떤 정수더라도. 네? 짝수 더하기 홀수는 뭐예요? 무조건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 짝수만 생각을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랑 10을 써봤자 어차피 여기서 알파가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다음은 그런 설명을 한 거고. 내가 원하는 답은 그렇게까지 긴 게 아니었다. 그냥 2알파 플러스 5는 딱 보면 호유수. 그러니까 호유수가 되는 것만 생각하자. 그런 얘기야. 알아들었어? 그럼 더 말해. 1, 20, 2, 10은 안 되고. 그 다음은 뭐 원래는 4, 5였겠지? 4, 5도 안 돼. 4가 짝수니까. 5, 4는 되고 5 호유수니까. 그 다음 뭐? 끝났어요. 없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방금 종수를 했잖아 알파 베타를. 그리고 4개. 이 4개에 해당되는 알파 베타를 세트를 찾아서 그 다음으로 진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유제 9-13번 해보세요.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일단은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 그거 하나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까지 아셔야 됩니다.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만든 다음 그것을 활용하는 법까지 다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다. 아까 내신 대비 그거는 조만간에 부모님들께 카톡으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럴 계획이더라 그 정도로만
전달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그 모의 내신 대비를 할 친구들은 어떤 학기 뭐를 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가족회의를 연 다음에 미리미리 결정해 두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 공수 일반이니까 고1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고등학생의 세계를 맛보게 될 테니까. 특히 탈대치할 게 아니라면 강추드립니다. 자, 요거는 아무리 해도 한 번 설명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3이다 라고 쓰시고 m을 제거하면 되는데 바로 빼면 됩니다. 안에서 위를 뺄 거예요.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3 빼기 1에서 2다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보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한 게 얼마야? 빨리 말해라. 1이잖아. 양변 1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 좌변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순식간에 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수 빼기 1들이니까 0 또는 자연수인 거지. 0 또는 자연수를 곱해서 3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니까 1, 3 말고 없어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와 4의 제곱의 합을 의미하므로 20.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한 가지 유형이 더 있거든요. 기본 문제 9-8번 2차 방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요거의 두 근이 모두 정수다. 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m도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고 저기 들어있는 개수인 m도 정수라고 했어요. 문자들이 다 정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정수 m이랑 두 근을 다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x랑 그러니까 어쨌건 이 두 근은 x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x랑 m이 다 정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내가 강조했잖아요. 이런 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내 말이 진실인 거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한번 해볼게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두 근을 어쨌건 뭐 근의 공식으로 쓰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 치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2m이고요. 알파 베타는 2m 제곱 빼기 2인 거죠. 아까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m이 둘 다 일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요 m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겠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요게 그 아까와 같은 꼴의 부정 방정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알파 베타가 정수란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이니까 약간 뭐 그 정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전개했다 치면 여전히 2분의가 있거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쓰겠다. 2알파 베타는 그럼 이제 요거는 2로 곱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만 남거든요.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이거 똑같지? 그러면 얘를 데리고 갖다 치고 마이너스 4 넘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정리된 게 얼마나 시시합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가 정수인 건 뭐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 이게 어렵나 이게? 요까지 정리해 놓고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이 4다를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안 그래? 뭐뭐란 소리야? 뭐뭐란 소리야? 못 찾는 거지. 정수m과 두근을 구하는 거지. 뭐뭐란 소리야?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 4냐고? 0이랑 뿔마 이란 소리 아니야.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뿔마 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요 문제의 답은 두근은 0,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0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0, 2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0, 2를 대입해서 이때 m은 1이고요. 여기 한 세트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0이라고 치면은 이때 m은 다르죠.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m이 1일 때 두 정수근은 0, 2고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정수근은 마이너스 2랑 0이다. 이렇게 쓰시면 완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달라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론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매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봤는데 정리했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꼴은 아닙니다만 딱히 어렵지 않은 부정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해보면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면은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적합하지 않을 거 없어. 두 번째, 여기 해설처럼 풀어보도록 하겠다. 적합한데도 적합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풀이는 근데 이 해설지가 하는 풀이가 나는 제일 후지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는 근과 계수 관계도 아니고 해설지에도 없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 이게 정수라는 말은 여기 x가 정수라는 소리야. 정수의 제곱,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의 제곱인 거야. 그럼 난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제곱 바꿀래.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넘길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은 2로 정리가 너무 잘 되거든요. 이 꼴이랑 이 꼴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이 꼴랑 2다? 너무 쉬운 식이라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xm이 모두 정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이 2인 건 뭐밖에 없는데 뿔마 1대수란 소리지 않습니까? 둘 다. 얘가 뿔마 1, 얘도 뿔마 1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이 1이면은 x 빼기 1이 뿔마 1인 거니까 x는 0 또는 2가 나오고요. m이 요 m이요. 마이너스 1이면은 요 m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x 플러스 1이 뿔마 1이 되는 거죠. 요걸 또 x, 요걸 x 찾으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설지대로 풀어볼게. 제일 후진풀이. 정수는 이게 지금 포함 관계를 말하는 건데 아직 집합을 모르니까 기억을 줄 수는 없고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니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수근을 갖는데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니까 실근을 갖는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거지.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니까 준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실근 가립 조건인 판별식은 0 이상이다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놈의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 2가 보이니까 4분의 D를 써요. 4분의 D는 M제곱이죠? M제곱에서 AC를 빼는 건데 1이니까 무시하시고 요 새끼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저게 동류항이 있으니까 잠깐만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배 할게요. M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냥 암산으로 풀어버리면 M이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 되는데 M이 정수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 없으니까 그 정수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정수근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M이 0일 때, 세 번째 M이 1일 때 하면 됩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M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준 2차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2X로 바뀌죠. X제곱 플러스 2X는 0이니까 걔를 풀어주면 X는 0 또는 2 둘 다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고요. M이 0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X가 뿔마 루트가 나오거든요.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답이 아닌 거고 M에 1을 넣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으로 식이 변하니까 그럼 X는 0과 여기가 0과 마이너스이고 요때 0과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라고. 요게 정석이 제시하는 풀이지만 내 생각에는 먼저 보여드린 게 좀 더 전형적인 접근법이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정수도 아까 그 첫 번째 케이스처럼 두 식이 곱해진 게 정수인 것을 정수일 때 각각이 얼마인지 찾는 것도 아주 쉽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정수인 걸 정수인 식을 봤을 때 각각이 어떤 정수인지를 찾는 것도 개 쉽단 말이야. 어쨌건 쉬운 거야, 두 개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꼴로 바꾸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지. 바꾸고 나서부터 각각이 얼마인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자. 그런 얘기다. 정석의 풀이와도 다른 풀이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내 수업. 유제 9-14번 해봐라. 이거 아니면 이거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9단원이 마지막인가? 정성 노트가 10단원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책 오늘까지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가 되네.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점. 정수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 알파 베타는 m제곱 빼기 1이고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은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1이다 이런 얘기죠. 아 이건 알파 베타항이 안 없어지니까 네가 푼 것보다 더 어려운데 왜 시키냐 이런 생각했겠네. 아무튼 얘를 데리고 와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바꾸고 마이너스를 넘겨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 저 상태도 뭐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정리가 안 되긴 합니다만 요 놈이 1이라서 너무 쉬운 거죠. 네? 한 놈이 뿔마 1이고 다른 한 놈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파는 뿔마 1이고 베타는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m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알파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이어도 되지 않아요? 아 그러네. 1 빼기 1 더하기 1도 가능하니까. 잠깐만. 그러면 한 놈이 0이면 나머지 한 놈은 무조건 뿔마 1이어야 하고요. 둘 다 0이 아니다 라고 치면 한 놈은 1, 한 놈은 마이너스 1 이런 경우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는 거네. 그럼 지금 m을 찾는 거니까 0과 1이 근이면 m은 1인 거고 0과 마이너스 1이 근이면 m은 마이너스 1인 거고 1과 마이너스 1이 근이면 m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n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어도 물론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건데 그 설명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데 쓴상이 이거는 사고력이 좀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케이 인정할게. 그러면 어떻게 한번 가볼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 꼴의 합으로 어떻게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4배 하세요. 이건 이제 어떤 발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도 뭔가 배워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4배를 하는 이유는 분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예요. 요거랑 요거랑 여기 베타 제곱 한 개만 빼와가지고 이렇게 바꿀게요. 완전 제곱식을. 그리고 이제 얘가 남는 게 루트 3베타 제곱이니까 루트 3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루트 3베타 제곱보다는 루트 3도 무리수라서 거슬리니까 3베타 제곱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됐지?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중에 뭐를 먼저 처리해야 하냐면 얘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 이 새끼는 3의 배수니까요. 앞에 3 때문에 3의 배수기 때문에 저 부분을 먼저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결과가 4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0 아니면 3. 그러면
이 값이 0이라는 말은 베타가 0이란 소리고 이 값이 3이라는 말은 베타가 얼마 1이란 얘기입니다.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죠. 요 놈이 4니까요. 얘가 뿔마 2가 돼야 되는데 베타는 0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2알파가 뿔마 2라서 이때는 알파가 뿔마 1이 나와요. 그래서 두근이 10 마일 0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베타가 뿔마 1이라서 이렇게 3이 됐다 라고 치면 그럼 3을 날려주면 1이 남지 않습니까? 요 놈이 2알파 플러스 b가 베타가 뿔마 1이다 그런 뜻인 거죠. 2알파 뿔마 플러스 베타인데 베타가 뿔마 1이니까 2알파 뿔마 1이라 쓸게. 2알파 뿔마 1이 뿔마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복부호 동순이 아니야. 다 하셔야 돼. 그러면 윗줄이 맞다고 치면 이때 알파는 0이고 윗줄 아랫줄이 맞다고 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아랫줄 윗줄이 맞다고 치면 알파는 1이고 아랫줄 아랫줄 맞다고 치면은 알파는 0입니다. 요 앞에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앞서 두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뿔마 1인 거 알아놓은 상태야. 하나가 뿔마 1이고 하나가 0인 건 중복인 거죠. 어? 잠깐만요. 뭔가 오류가 있다. 여기서는 뭐도 등장하게 되는 얘기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1도 등장한 셈이거든. 근데 그렇다 치면 이게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요 과정을 잘못 처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뿔마 1을 미리 넣지 말고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뿔마 1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베타가 1일 때를 해보면 알파가 베타 1을 넣었다 칠게.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1일 경우에 0이 거고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고요. 베타가 1일 경우에는 그다음 베타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아랫줄 보면 알파 0인 거고 윗줄을 보면은 알파 1이네. 그렇네. 제대로 풀면은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둘 다 1인 경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얼마든지 바꾸고 물론 이 제곱의 한 부분 이상의 어떤 정수 곱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곱해져 있는 값에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해서 정확한 세트를 알아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케이스의 풀이법은 몰라도 상관이 없다. 판별식의 범위를 따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다 뽑아내가지고 푸는 것은 몰라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부정방정식을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처리하는 법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부등식에 들어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의 해법을 다 아시니까요. 지금 여기서 하고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의 부호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실근의 부호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돼요. 개념 정리 좀 필요하니까 개념 정리를 하고 쉬면 되겠다. (2차)
차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심화형. 이렇게 할게요. 기본형만 교과서에 있는 건데 심화형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나오면 두 수가 모두 양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 알파 베타가 양수. 이런 부등식을 연립해서 문자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실수란 뜻이야. 실수. 그래서 이거를 쓰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실수란 뜻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수란 뜻이니까 실근을 가질 조건인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를 써야 됩니다. 3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렇게 이런 조건이 나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수도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근데 혹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잖아? 그럼 0보다 크다 써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0을 포함시키셔야 되고요. 같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두 수가 모두 음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합이 곱이 양이에요. 합이 곱이 양. 상식이요. 각각이 음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합이 곱이 양이야.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세 번째, 두 근의 두 근 중 하나 양 하나 올라올게. 하나는 양, 하나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 합 곱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곱이 음이다만 쓰면 돼요. 요거만 쓰면 돼요. 개꿀이죠? 하나만 쓰면 된다. 하나가 양, 하나가 음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곱의 결과가 음이다 라는 거야. 왜 합을 말할 수 없느냐? 둘 중에 뭐의 절대값이 더 큰지 모르니까 1 빼기 2냐 2 빼기 1이냐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왜 쓰지 않냐면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였잖아요. 근데 이 곱을 개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그냥 a분의 c거든. a분의 c가 음수란 말은 ac가 음수란 소리야. 요 ac가 음수란 소리야. 그러면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 4배니까 양수인 거지. 제곱은 0 이상의 값이고 0 이상의 값이 앞에다가 0보다 큰 걸 더하는 셈이니까 이건 언제나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써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지만 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 무조건 얘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라서 쓰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쓰는 게 금지는 아니에요. 써도 되긴 해요. 써도 되긴 하는데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라서 이 범위 안에 얘가 무조건 포함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결과가 1에 3, 4이면 이 결과는 0, 4, 4가 나와가지고 무조건 두 개를 연립하면 얘만 남게 돼 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고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는 거고 합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심화형 1번 둘 중
하나는 0, 하나는 양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은 뭘 쓸 수 있을까? 하나는 0, 하나는 양이면 뭘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곱이 0, 합이 양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b제곱 빼기 4ac인데 곱이 0이니까 0이 들어거든요. 그럼 판별식이 b제곱밖에 안 남으니까 무의미합니다. 요 두 개를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요. 저 세 번째 케이스처럼 부호가 다른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은 음이다. 를 쓰는 건데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의 합도 양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죠. 요거까지 추가해서 두 개의 공통 범위로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기가 힘들고, 대표적인 심화형이 요 2번이에요. 이건 오시고요. 하나가 1은 너무 쉽고, 아무튼 간에 요런 조건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상식이야. 다 상식에 입각해서 가시면 되는데, 요것도 상식이긴 한데 상식은 없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두 수가 모두 양이면 합이 양, 곱이 양이라는 상식, 두 수가 모두 음이면 합이 곱이 양이라는 상식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상식을 일단 장착하시고, 추가로 판별식을 쓰지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의사항이고. 근데 또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판별식을 안 쓴다는 점,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가 다 돼 있어요. 이 상식이 장착이 되면 좀 심화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을 유도해 볼 수 있는데, 유도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까지 정리해 드린 겁니다. 휴식.